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전기 산업기사 실기 감리 부분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는 산업기사 기출 문제를 10년 동안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대로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대로 다 모았습니다. 모아서 한번 보시면 1번 문제는 설계 감리에 대한 문제고요. 2번 문제는 여기 감리의 절차겠죠. 그림을 주면서 3번 문제는 요거는 공사 전에 감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를 냈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비상주 감리원이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가 라는 내용을 냈고, 6번 문제는 우리가 감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설계 감리하고요. 그 다음에 시공 감리하는데 우리가 설계도서라는 말을 앞강에서 했죠. 설계도서를 하면서 설계도서 감리를 하고 적합한지, 그 다음에 시공 관리, 공정 관리, 품질 관리, 그다음 안전 관리, 또 그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해 줘야 될 그 환경 관리 다 한다 그랬죠. 그게 기술 지도를.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5번 문제는 그 중에서 안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쓰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앞 시간 했다시피 설계 감리입니다. 그죠? 설계 감리. 요 설계 감리를 하는데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보자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요거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공사인데, 이거는 부득이 여러분이 좀 외우셔야 되겠다. 그죠? 방법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일단 1억 미만, 5천만 원 미만 이 공사 한번 보시고, 7번은 우리가 공사를 진행이 되는데 아직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좀 공사가 부진하다. 이 부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내용이죠. 그래서 월간입니다. 월간 공정 실적이 얼마 이상 지연이 된다. 10%입니다. 그 다음에 누계 공정 실적이 몇 프로 이상 지연이 된다. 5% 이상. 이렇게 10%, 5%입니다. 이래 될 때 이걸 좀 똑바로 해라 라고 감리원이 지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설계업입니다. 설계업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설계업이 있고 전문설계업이 있는데, 전문설계업은 1종하고 2종이 있죠. 근데 설계업은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기술사가 들어간다 그랬죠. 여기는 특급, 그 다음에 고급, 중급 기술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반드시 기술사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기술사가.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다른 거 볼 필요가 없고요. 여기 밑에 있는 계측 장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계측 장비가 있으면 이 장비가 전부 다 지금 계측기입니다. 이렇게 계측기다 보니까 이걸 교정을 해줘야 되죠.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전부 몇 년이다? 1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절연자안계, 접지자안계, 클램프 미트, 헤로시험기, 이거는 감리업을 할 때 필요한 장비입니다. 꼭 갖춰야 될. 그래서 앞 강의에서 이 장비들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계정기는 여러분 많죠. 릴레이, 그 OVR, OCR, UVR, UCR 많이 있죠. 그런 부분 지금 저 뒤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시험기인데, 요거는 감리
업에는 이 장비는 제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1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한번 봤으니까 이제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조금 확대를, 아이고. 좀 지워보겠습니다. 여기서 1번입니다. 설계 감리인데, 요게 여러분이 이렇게 설계 감리업이라고 쳐십시오. 그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감리는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이렇게 설계 감리가 있고요. 시공 감리가 있죠. 이렇게. 설계 감리입니다. 설계 감리에 여러분이 많이 보던 단어가 나오네. 생애 주기 비용을 검토한다 그랬죠. 이거 뭡니까 이거? 설계 감리는 경제성 검토죠. 설계 경제성 검토. 이렇게 여러분이 키워드를 잡아서 여기 전력 시설물이 현장에 잘 맞나 안 맞나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생애 주기라는 거는 앞 시간에 설명했다시피 우리가 전기 시설을 할 때 처음에 시설을 할 때하고 오래 쓰면 폐기해야 되죠. 폐기할 때까지 그 중간에 또 우리가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들겠죠. 그 다 합친 금액이 뭐다? 생애 주기 비용이죠. 그래서 현장 적응하고 생애 주기 비용을 검토한다는 것은 뭐 검토한다? 예, 경제성 검토한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게 공사 시공입니다. 그죠? 시공의 수행 지침입니다. 그럼 절차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현장에 가봤죠? 현장에 가서, 이 조건이, 현장 조건에 부합하다. 그러면 이제 시공을 할 수 있나 부합봤죠? 시공을 봐서, 그 다음에 시공, 여기에 검사 요청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거를 지금 감리를 해달라는 요청서가 오겠죠, 이렇게. 요청서가 오면, 그 다음에 이 감리원이 현장 가야 되겠죠, 이렇게. 현장 가서 감리를 하겠죠, 이렇게. 감리를 하면 당연히 했으니까 결과 보고하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여기 키포인트네, 그죠? 요렇게 공사 시작 전입니다. 공사 시작 전에 검토해야 될 5가지 사항. 뭐부터 봐야 됩니까? 현장 가야 되죠, 이렇게. 현장의 조건이 맞나 안 맞나. 그 다음에는 시공이 가능하나 안 하나. 그 시공이 가능하다 그러면 시공상에 뭐 문제점은 없는가 이걸 봐야 되죠, 이렇게. 제일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시공 가능하냐. 그 다음에 당연히 여러분 뭘 봅니까? 설계 도서를 봐야 되죠, 이렇게. 설계 도서가 적합하냐. 설계 도서에 누락된 내용은 없느냐, 오류는 없느냐, 이런 걸 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특히. 그래도 또 하나 더불어서 이 설계 도서가 뭐냐, 아직 시험이 출제 안 됐죠. 이렇게. 그럼 설계 도서란 뭐냐, 이걸 봐줘야 됩니다. 그럼 설계 도서라는 거는 뭡니까? 당연히 설계 도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용량들 계산해야죠. 그 용량 계산서, 기술 계산서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공사별마다 산출 내역서 들어가야 되죠.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설계 도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를 하면 이렇게 뭐가 있다? 상주 감리원이 있고요. 비상주 감리원이 있죠. 그 상주 감리원은 직접 현장에서 지금 감리가 잘 올라가나, 건물이, 시설이 안전하게, 적합하게, 적절하게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설계 도서를 검토하거나 적극적으로 좀 깊이 있게 검토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을 사무실에서
물론 이거 감리 업체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에서 이 상주하는 감리원들을 기술 지원을 해야 되겠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뭐다? 비상주 감리원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뭡니까? 설계도서죠. 설계도서를 보고 그 다음에 시공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 없나 보고 대책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책 만들고 또 하나는 민원 문제들, 환경 문제, 민원 문제가 나오면 또 대책 해결 방안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죠. 그럼 설계자가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면 이걸 누구하고 협의해야 됩니까? 예, 감리자하고 협의해야 되죠. 감리자하고. 기록에 남겨야 되죠. 이런 것들 누가 검토합니까, 이거? 상주 감리원이 아니고 비상주원이 감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면 두 가지 조건입니다. 첫째는 이 건축주가 변경을 해달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더 좋게 해달라 아니면 또 이게 물가가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이 오르면 당연히 계약 금액이 달라지죠. 누가 손해보고 공사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계약 금액이 달라지니까 당연히 이건 뭐 해야 돼? 조절해야 됩니다. 계약 금액이 중요합니다. 계약 금액이 달라지면 이걸 누가 심사하느냐 하면 감리원이 합니다. 감리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 금액이 조정되는 걸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시공을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게 착공 전이죠. 착공 전에 갔다가 기성검사하고 그 다음에 뭐 준공검사 하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기성검사라는 거는 중도금을 줄 거 아닙니까? 그 중간에.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건물을 자꾸 제가 예를 드는데, 건물 예를 들게요. 건물이 좀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금액을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도금을 좀 주려고 기성검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기성검사를 해서 됐다라면 중도금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준공검사, 이거 준공검사 감사해야 되죠. 감리해야 되죠. 자,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상주 감리원의 역할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이 문제는 감리업이죠, 이렇게. 감리업 중에 지금 뭐 안전관리만 보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계속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다시피 감리원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일단은 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정도 봐야 되죠. 공정 관리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품질 관리도 해야 되죠. 또 중요한 뭐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안전 관리해야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민원 문제 들어오면 이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민원 문제가 나오면. 그럼 이런 것들, 이걸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환경관리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럼 감리원의 역할을 시공, 공정, 품질, 안전, 환경, 민원 해결 이걸 다 쓰려고 하면 힘들죠. 그래서 이 중에서 안전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제일 중요하죠, 이게. 사람이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안전 관리를 하는 그 세 가지를 쓰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안전 관리하기 위한 뭐가 있어야 돼? 조직이 있어야 되죠. 조직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은 항상 조심하십시오라는 뭐 시켜야 돼? 교육시켜야 되죠. 교육시키면서 안전 뭐 해야 돼? 점검해야 되죠, 이렇게. 안전 점검에서 이상이 있다 없다라는 걸 관리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냈던 문제가 요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한번 넘겨야 되겠네요. 페이지를 넘기면 자, 요쪽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6번입니다. 6번에는 여기에 감리가 설계감리원입니다. 이거 잘 여러분이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설계감리원이 기록을 해야 될 서류를 써라. 요거도 시험에 지금 2번이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2022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감리는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이렇게 설계 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시공 감리가 있죠. 그러면 이 설계 감리를 하는데 일단 요청이 감리 요청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감리 요청이 들어오면 일단 감리 지시를 내려야 되겠죠. 요청이 들어오면 일단 감리를 하라고 지시를 내리죠. 그럼 지시를 내리는데 부득이 뭐가 바뀌면 설계가 변경이 되면 여기에 대한 누구하고 변경이 되면 감리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죠. 이렇게 협의를 하는데 이 지시하고 협의된 내용하고 이것들 다 뭐 해야 돼? 기록으로 남겨야 되죠. 남겨서 이 내용들을 전체를 다 업무일지를 써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감리일지라 그러죠. 이 내용은 이해됐죠. 내용은 이해됐는데 막상 이렇게 5가지를 쓰라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안 되거든.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따볼게요. 일지에 일자를 따고요. 감리를 지시하는 걸 지자를 한번 따보고요. 설계 감리를 기록해야 되죠. 이렇게 기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감리를 지금 요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설계자하고 설계 변경이 됐으면 협의를 해야 되죠. 요 감리를 요 앞대가리를 따서 제가 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들어 보면 일단은 일지를 작성을 하고요. 일지를 작성하고 나면 좀 배가 고픕니다. 죠? 그러면 좀 요기거리를 좀 먹어야 돼. 일지를 작성하고 요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일지를 작성해서 요기하는 거를 누구하고 협의한다? 예, 감리하고 협의한다. 요렇게 여러분이 외우시는 게 어떨까? 다시 할게요. 일지를 작성하고 난 뒤에 요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누구하고 협의한다? 감리자하고 협의한다. 그럼 요때 일자 요기 뭐다? 감리 일지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지는 일단은 감리를 지시해야 되겠죠. 감리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요자는 지금 감리를 해달라고 요청서가 와야 되죠. 이 처음에 했던 요청서, 이 요청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는 이 모든 걸 다 뭐 해야 돼? 기록으로 남겨야 되죠. 그걸 기록부입니다. 그 다음에 일지를 작성하고 배가 고프면 여기를 좀 해야 됩니다. 이걸 누구하고 협의한다고? 감리자하고 협의하는 거지. 그럼 이때 협의한 내용을 다 어떻게 해야 돼? 기록으로 남겨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또 나오기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요 단어를 한번 따보십시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일지를 작성하고 나면 배가 고프니까 요기를 하자. 그런데 그거를 누구하고 협의하자? 감리자하고 설계자하고 협의하자. 요렇게 여러분이 따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먼저 보고 잘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앞부분을 먼저 1강을 먼저 보고 오셔도 되고 그 다음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요거 보고 이해가 다 됐으면 굳이 1강 안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고 7번은 좀 특이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안전관리자가 있죠. 이렇게 전기안전관리자가 있는데 이 분들이
공사의 감리 업무를 합니다. 했을 때 이렇게 한계를 주고 있다고요. 두 종류를 쓰라. 그러면 요거 비상용 발전기, 그 다음에 공사가 변경됐죠. 이렇게 이래 됐을 때는 한계를 줍니다. 얼마 미만으로, 1억 미만으로 비상용 발전기에다가 변경입니다. 그죠? 그죠? 비변이죠. 비변하면 얼마? 1억 미만. 그 다음에 전기 수용 설비라는데 정설합니다. 이렇게 정설을 하거나 또 뭐 변경인데 뭐라고요? 이거는 수용 설비입니다. 수용 설비. 수용 설비를 변경할 때는 얼마다? 5천만 원 이하다. 그러니까 1억 미만이고 5천만 원 미만입니다. 그럼 1억은 좀 크고요. 5천만 원 좀 작죠. 그럼 이게 비상용 발전기입니다. 이렇게 발전기. 발전기니까 비상용 발전기라는 이야기는 정전됐을 때, 그렇죠? 정전이 되면 발전기 돌아야 되죠. 여러분들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 정전되면 여러분 거실에 비상등 하나 들어오죠. 이렇게 거실에. 이 비상등은 왜 들어옵니까? 정전되는 순간에 요게 이제 비상발전기가 돌죠. 이렇게 비상발전기가 돌아서 하는데 하나 더 붙이면은 정전이 되면 우리가 UVR이라는 계전기가 동작이 되죠. 언더 볼테이지 릴레이. 이거 전압이 규정 전압보다 떨어지면 언더 되면은 전압이 언더 볼테이지라고 하죠. 이렇게 이래 됐을 때 계전기, 릴레이를 계전기라고 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릴레이를 우리는 계전기라고 합니다. 그럼 이래 됐을 때 비상발전기 돌죠. 그래서 비상발전기가 돌아가는 조건이 뭐다? 요 나왔기 때문에 UVR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공사를 하는데 공사가 지금 부진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거 계획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근데 이거를 월간으로 봅니다. 월간으로 월 단위로 잘라서 몇 프로? 10%가 지금 지연이 된다. 그러면 감리자가 시공자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왜 넣노? 그래서 10% 공정 실적이 10%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 10% 이상입니다. 죠 공정이니까 10% 이상 넘어가면 이 공정이 자꾸 늦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연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계속 누적이 돼 가지고 이게 누적 실적이 얼마 이상? 5%입니다. 누적은 5%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감리자가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조금 좀 대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야 되겠죠. 요게 그 감리원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설계업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설계업은 종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 설계업이 있죠. 그럼 설계업은 전부 다 누가 들어간다? 기술사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특급, 고급, 중급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급이다 그러면 당연히 기술사가 특급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 업무를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은 옛날에는 특급을 줬습니다. 그래서 특급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한 60대 이후에 있는 분들은 특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기술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술사를 박아놓은 건 설계업입니다. 설계업에 기술사를 박은 이유는 그 전에 지금 60대에 있는 분들이 특급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기술사라고 못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 특급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사의 특급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이니까 기술사 2명, 설계사 2명, 보조 2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계사는 기사 시험을 따고 경력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전문은 우리가 1종이 있고 2종이 있습니다. 그럼 1종은 조금 세겠죠. 2종은 좀 약하고 2종은 일반 수영가입니다. 그 상세한 거는 여러분 앞반에 좀 들어보시고 그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1종 같은 경우는 1명입니다. 기술사 1명이고 설계사도 몇 명? 1명. 1명 보조원도 1명입니다. 그런데 2종은 필요 없어요. 이거 기술사가 필요 없겠죠. 필요 없고 설계사 1명하고 보조원만 있으면 되겠죠. 참고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를 보면 이게 지금 개척 장비죠. 개척 장비인데 여러분들 절연장 측정기는 아시죠? 메가. 접지장 측정기도 아십니다. 그죠? 그 다음에 회로 시험기도 알죠? 자, 계정기 시험기입니다. 그러면 계정기를 먼저 보면 크게 계정기가 뭐가 있습니까? 과전류? 그죠?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전기는 뭐가 들어갑니까? 전압이 들어가고 전류가 들어간다 그랬죠. RL 시스템에 전압이고 전류인데 이 전압이 많다 그러면 과전압이죠. 적다 그러면 우리가 저전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저전압은 우리가 KC에서 말하는 저압이 아니고요. 전격 전압보다 적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전류는 과전류가 있겠죠. 전격 전류보다 너무 많이 흐른다. 그럼 저전류가 있겠죠. 그럼 전격 전류가 더 적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과는 오버죠. 오버고 전압은 볼테이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잡아내는 게 뭐야? 릴레이 계전기죠. 그리고 이걸 우리는 OVR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저전압이니까 저전압을 우리는 언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UVR 이렇게 하죠. 그럼 전격보다 적은 전압이 대표적인 게 뭐야? 정전 아닙니까? 정전. 그래서 비상발전기 돌려주는 계전기가 뭐다? UVR입니다. 그 다음에 과전류는 오벌이죠. 오벌에다가 전류를 뭘한다? 커런트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 OCR 이렇게 많이 들었죠. 그럼 저전류는 UCR이죠. 이렇게. 그럼 대표적으로 계전기가 4개가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죠. 이렇게 하나 더. OCGR. 그저 칠합 계전기, 땅으로 흘러가는 대표적인 계전기가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 계전기 시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감리업에는, 요 계전기가 지금 준비를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여러분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요 클램프 메타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후쿠 메타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전류 재는 거지.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 여러분이 이렇게 손으로 이래가지고 이렇게 고리로 이렇게 걸어버리죠. 이렇게 꽉 눌러가지고 전류가 흘러가면 제대로. 그래, 이 후크입니다. 이렇게. 후크인데 요거 일본 사람들이 요걸 후크로 바로 해가지고 갈고리 아닙니까? 후크가. 갈고리 해가지고 요 물리는 거지. 이렇게 지나가면 요 전류가 흐르면 뭐가 흐릅니까? 자개가 발생하죠. 그래, 이 자개에 의해 가지고 전류를 계산하는 건데 이 후쿠메타를 현장에는 후쿠메타를 많이 쓰죠. 후쿠메타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클램프 미터랍니다. 같은 말입니다. 후쿠메타가 뭐다? 클램프 메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개척 장비이기 때문에 교정을 봐야 되죠. 교정을 보는데 다 몇 년이다? 1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10년 동안 나왔던 감리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